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방식을 놓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약식으로 치르기로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4일 전국 당원 투표 없이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 총회만으로 치르는 약식 선거로 결정됐습니다. 이 국회의원과 당원의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정식 선거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 394명과 지역대표 141명 등 535명만 참가하게 된 겁니다. 지난달 31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중견 신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당 안팎에서 당원 투표가 포함된 정식 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자민당 총무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원의 투표 없이 약식 선거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약식 선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됨으로써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자신의 이 당내 지지 세력이 19명에 불과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네. 이 대신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이 표를 몰아주기로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사 후미오 정무조사회장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선언을 했지만 스가 장관보다 당내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리한 선거 방식이 채택된 셈인데요. 예. 따라서 자민당 지도부가 사실상 스가 장관을 옹립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특별한 파벌이나 정치적 야심이 없는 스가 장관이 총리에 오를 경우 아베 정권의 정책과 지향이 고스란히 계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한편 최대 파벌인 아베 총리의 후스타파와 아스타르 부총리의 아소파 그리고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와 또 자신과 같은 무당파 그룹 30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가 장관은 오늘 중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로 일본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 주장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워싱턴 포스트의 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지난달 백악관 코로나 TF에 합류한 스콧 아틀라스 스탠포드 대학 후보연구소 연구원이 스웨덴에서 시도했던 집단 면역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네. 그는 지난 7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문제가 없다면서 모든 사람들을 격리시키면 오히려 이 집단 면역을 막고 있어서 문제가 더 단기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은 인구의 약 70%가 항체를 기르는 경우로 집단 면역이 되면 감염자가 생겨도 바이러스 확산이 어려워진다라는 이론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네.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스웨덴 정부가 이미 실패했다면서 사과까지 한 방식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코로나19가 1%의 치사율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인구 3억 2,800만 명의 미국인 중 집단 면역이라고 할 만큼인 65% 정도가 감염이 되면 사망자가 213만 명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아틀라스 고문과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집단 면역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이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한편 아틀라스 고문은 전염병이라든지 역학 연구 병력이 전혀 없는 신경 방사선 학자라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찬성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홍콩 보건당국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 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면서 어제부터 725만 명 홍콩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 홍콩 전역에 141개의 검사소를 차리고 6살 이상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59만여 명이 검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도 어제 오전 행정부 장관들과 함께 검사를 받았다면서 이 모든 검사 과정은 안전하고 간단하며 편리하고 신속하다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검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권과 의료 노조 등은 이처럼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검사 지원 인력 800여 명을 파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홍콩인들의 생체 정보가 이 중국 본토로 넘어가서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홍콩 당국은 검사 정보가 홍콩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의 정보는 한 달 내에 폐기된다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체코 상원 의장이 대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주시죠. 네, 대만을 방문 중인 밀로스 비르트르츠 체코 상원 의장이 1일 입법원 연설에서 중국어로 대만과 자유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면서 나는 대만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미국과 소련 아래 전 세계가 양분됐던 이 냉전 시기인 지난 1963년에 독일을 방문했던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독일어로 나는 베를린이다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 동독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서베를린 시민들을 지지한 연설을 사용한 건데요. 이 비르트르츠 의장은 케네디의 연설이 자유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였다면서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공개적 모욕이자 도전이라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는 체코 대사를 초치했고 체코도 이 반드시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왕 국무위원의 발언을 놓고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대응을 했습니다. 한편 대만 자유시보는 체코 대표단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만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 전투기가 기체 인근을 비행해서 사실상 위협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체코는 1949년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은 공산국가였지만 지난 1989년 11월 이 체코 민주화 혁명인 벨벳 혁명으로 민주국가가 됐는데요. 이번 체코 상원의장의 방문은 체코의 고위급의 대만 방문으로 정치인과 기업인 등 90여 대표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수교국이 15개국으로 줄어든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외교관계 복원에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